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BSV 호재, 비트코인 SV 5월 말 컨벤션 개최하는데 이게 과연 호재가 될까? 이렇게 엉성할 수가. 5월 말에 두바이에서 BSV가 컨벤션을 개최를 하죠.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 비트코인 SV가 5월 24, 26에 컨벤션을 개최한다. 이렇게 블록체인 컨벤션 두바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센트비와 함께 하네요. 무슨 돈으로 하나 봤더니 BSV랑 결제 솔루션 얘가 손을 잡고 홍보비 태우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나온 센트비는 월렛인데 여기에 돈 넣고 거래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우리나라와는 하등 관계없고 굳이 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무튼 이걸 열심히 쓴 탑 10명은 여기 와서 놀다 가라고 항공권과 호텔비를 지원해준다고 한다만 우리나라와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여기 해당이 안 되나 보네요. 이거 탑 10에 들겠다고 BSV 옮겨서 써대는 것도 흑우짓거리다. 하지만 여기에 한번 가보겠다고 흑우들이 열심히 돈을 써대면 센트비랑 BSV는 그 기간 동안 쌓인 지불 기록들을 이용해 우리가 이렇게 핫하다며 두바이 결제 사업 쪽을 두들길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탑 10을 뽑는 이유도 결국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요즘 코인들은 개나 소나 레츠고 두바이를 외치고 있으니 그런 자리는 BSV도 빠질 수 없지 싶어 이렇게 들어온 모양이다. 뭔가 BCH가 차지하려고 했던 비트코인 캐시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포지션을 BSV가 두바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이런 자기 이름을 건 행사 준비 및 행사 기간 동안 최소한 모양 빠지게 가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캐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단위부터 해서 모든 게 바뀌었죠. 하지만 BSV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튼 BSV가 비트코인 캐시가 하려고 했던 그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컨퍼런스 한다고 하니 그래도 나름 무슨 일을 하나 궁금해서 봤는데 발표 내용이 대충 이렇다. BSV가 밀어주는 지갑 플러스 결제 솔루션인 센트비 홍보, 센트비로 신용카드 써서 BSV 코인 매수, BSV의 블록체인 성능 확인, 거래량 블록 사이즈 등등 나름 네임드인 사람이 와서 BSV가 좋다고 이야기하며 상용화 사례 자랑 이런 식으로 발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지금 잭도시가 만들려고 하는 지불 서비스를 SV 자기도 각 잡고 하고 싶어 한다. 이게 약간 뭐랄까? 대기업이 하는 수직 계열화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본사가 위치한 나라의 규제도 문제지만 아주 초창기인 만큼 이게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 이런 수직 계열화부터 해서 본사가 있고 각 나라의 지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브랜딩이 되어 있는 BSV가 총대를 맬 테니 두바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한번 판 만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이다. 내용 자체는 심플하다. 각 잡고 IR을 한다면 각주나 참고 자료를 넘길 수 있는 데이터들 뿐이고 내용 자체는 단순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BSV가 총대를 매서 두바이에서 자금을 한번 끌어와 보자 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각 잡고 IR을 한다면 그냥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정도일 뿐이고 내용도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허접한 느낌도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사라는 판을 짜서 규제 당국이나 투자가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3일간의 유의, 뻘짓에 가깝다. 그죠? 어쨌든 행사라는 판을 짜서 규제 당국이나 투자가들,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나 행정기관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얏트 호텔을 빌려서 말이지. 돈을 꽤나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실제 세부 아젠다를 보니 NFT나 기타 다른 주제들도 조금 버무려 3일 동안 SV 말을 잘 듣는 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온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송출을 하겠죠. 잠시 중간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차트 사이트들과 기능이 같이 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청산맵 기능을 무료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서 바로 청산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청산이 많이 이뤄질지 단기 흐름을 또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상단에는 급등 급락 종목을 알려주는 위젯이 있고 아래는 도미넌스, 롱숏 비율,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데 아주 특화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BSV가 지금 하려는 이 판은 약간 시기상 좋지 않다. 코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시장 상황도 긍정적이진 않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이런 회사들에게 결제 라인을 뚫은 것은 조금 칭찬할 만하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니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좀 위태위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제 라인을 뚫은 것은 잘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대기업들이 전부 있네요. 그죠? 맥도날드, 아디다스, 우버, 이케아, 스벅, 월마트 등등 다른 거물들이 이 판에 끼어들었다. 그러니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실결제 내역과 홍보비의 가성비만 어느 정도 맞춰지면 두바이는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손을 잡을지 결정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큰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지를 확인만 하면 두바이도 여기서 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문제는 이 행사의 실적이다. 그죠? 위에서 탑10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 행사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죠. 보통 이런 포인트제 이벤트를 실행했을 경우 랭킹에 들기 위해서 악의적 이용을 빼면 점수의 중간층이 두꺼워야 하고 롱테일일수록 좋다. 그죠? 특정 인물들만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층이 두꺼워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롱테일일수록 좋다. 그죠? 단기간에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매달 매일매일 결제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스코어를 다 긁어와 봤다. 이렇게 엑셀로 해서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여자 수는 행사 기간이 3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236명에 불과하다. 둘 중에 누가 문제일까? 샌드비가 문제일까? SV가 문제일까? 그죠? 어쨌든 간에 3개월 동안 236명밖에 안 썼고 이 중에 탑10을 뽑아서 두바이로 보내준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경쟁률이 뭐 20대 1 정도에 불과하죠. 상당히 처참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두바이 호텔과 비행기 10명분에 불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네핏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 또 소수를 위한 이벤트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수를 위한 에어드랍 정도는 준비했었어야지. 그죠? 참여만 하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했었어야 너도 나도 덤벼들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 참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호텔 행사 비용의 10분의 1만 더 투자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데이터로 두바이에서 IR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는데,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돌려봤는데 236명이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물음표를 띄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걸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뭐 2,000명, 2만 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다라고 조금 더 데이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보자. 얘들은 결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좀 부족하다. BSV가 센트비를 데리고 결제 사업을 좀 크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SV를 코어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면 결론적으로 SV도 스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없으니 알고리즘 스테이블이 좋겠지. 그죠?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어쨌든 코인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진 않죠. 물론 그 총대는 SV가 져야 한다. 이런 걸 계열사가 질 수 없다. 그죠? 어쨌든 SV 자체를 코어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짊어지고 가야겠죠. 결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그걸 외주 작업이 아닌 내재화를 염두에 둔다면 그 코어를 SV만으로 동작하게 한다는 건 상당히 리스키한 일이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SV를 사용하되 노출되는 많은 프로세스는 SV가 만든 스테이블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죠? 어쨌든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코인 가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SV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변동 리스크는 결제사가 지던가 소비자가 져야 하는데 둘 다 싫어할 거다. 그죠? 어째 달러와 똑같은 걸 그냥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없을 텐데 그 사이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은 또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둘 다 싫어할 것이고 스테이블이 없으면 이건 SV가 떠안아야 하는 몫인데 불법이긴 하지만 그건 MM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불법이지만 두바이에서 커버 쳐주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리플 ODL 서비스도 유동성 공급은 하지만 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는 리플이 직접 지죠. 그런 것처럼 SV가 떠안던지 아니면 MM으로 이걸 커버를 하던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던지 그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업비트가 예전에 인천 호텔에서 행사를 했을 때 하루 2억을 태웠던가 그랬을 것이다. 이건 업비트니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매우 저렴하게 테크데이를 많이 사용한다. 보통 줘봐야 배터리에 레이저 포인터다. 뭐 배터리, 보조 배터리 주는 거고 레이저 포인터는 회의 때 쓰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써보신 레이저 포인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곳에 들어가서 배터리나 레이저 포인트에 회사 이름 넣고 나눠주지만 다들 서랍에 넘쳐나는 게 그런 거라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다. 그죠? 레이저로 각인 새겨가지고 레이저 포인터나 배터리 이런 거 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보통 장소는 각 회사에서 시연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래야 많이 오니까. 그죠? 어쨌든 LG, 현대, 삼성 이런 데서 시연 행사를 해야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개발한 담당자들의 솔루션 앞에서 1대1 소통하고 명함 주고받고 이런 식이다. 본인들이 나중에 다음 프로젝트에 어떤 부품,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스펙 시트를 요청하든 데모 개발할 때 기술 요청을 어떻게 할지 등을 머리에 그리는 게 보통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행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행사를 보면 SV가
중심에 있으면서도 NFT, 지불 결제 솔루션 등을 모두 업고 가기에는 기술적, 상징적 리더십이 좀 부족해 보인다. SV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그래서 리더십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무한도전에서 뭔가 노홍 처리한다고 하면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하하가 나도 한다고 엉겁결에 소리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신기하다. 코인 쪽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면 돈으로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구색을 맞출 수 있구나 싶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더십이 너무 부족하다. SV는.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인 쪽에서는 결국 돈을 모금한 다음에 기술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많이 켜져 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허접함이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산업 구조의 특성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번 행사는 뭔가 준비가 좀 미흡해 보이기도 하고 이벤트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값도 제대로 못 내서 이런 발표에 사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괜찮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좋다 하다가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중요한 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코인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코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코인 가격이 움직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거니까요. 계속해서 SV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같이 있으니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